엘살바도르 바카스 엘 레티로 온도 오 냄새가 아까가 오 고소하니 시커하니 이제 이런 향이 나네. 간단한 장비 같은 거 하나 응. 뭐 고가 장비 말고 그냥 평범하게 쓸 수 있는 거 장비 하나 사가지고 응. 이게 핸드그라인더 같은 거 그 휴대하기 편한 것들이 있거든. 응. 하면은 뭐 이런 거 하나씩 포터블한 거 가져가가지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니까 캠핑 가서 커피 내려 먹어가지고 그냥 그게 좋겠네. 불멍하면서 한잔 하면 그치. 괜찮지. 이 찬물이에요? 아 뜨거운 물. 뜨거운 물이죠. 보통은 너무 뜨거운 물보다 88도에서 한 93도 정도로 권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물 온도에 따라서 또 맛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지니까 커피 특성만 또 사실 물 온도가 있다고 봐야 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본인들의 온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물 온도에 따라서 추출이 되는 어떤 성분들이 약간 양에서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어떤 특정한 맛을 A라는 맛이 B라는 맛을 압도하거나 막 이런 경우가 생기면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물 온도도 중요하긴 하죠. 여기가 휘경점 커피미역 휘경점. 요 형님이 그 바리스타 교육도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AST 요 AST 알렉스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형이 그 바리스타 자격증 시험 교육도 하고 형이 자격증도 발급하는 거잖아요. 그치. 내가 이제 소속이 돼 있는 게 그 SCA라는 글로벌한 그 커피 협회인데 거기에 인증 트레이너, 그래서 그걸 줄여가지고 AST라고 하는데 이제 내 권한은 교육을 해서 그 교육에 맞는 평가를 내가 직접 해. 그래서 그 평가가 적절하게 어느 정도의 기준에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SCA 국제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는 거지. 그 자격증이 있으면 뭐가 좋은 거예요? 자격증이 있으면 일단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소지를 해야 되는 것이 뭐 어떤 과시용이나 이런 부분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사실 국내 협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격증을 그냥 단순하게 자격증을 발급해가지고 수수료를 챙기는 그런 부분으로 수익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경우라 그냥 내 개인적인 판단이야. 이거는 개인적인 판단이라 그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자격 검증 시험 그거를 통과하는 방법을 교육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야 제대로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어떤 변수나 이런 부분에 대처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 그래서 이제 SC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실무 쪽인 그런 교육들을 많이 하고 나니까 적어도 SCA 한 인터미디엇 정도가 되면 어떤 돌발 변수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스스로 뭐 물론 뭐 많이 공부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대처를 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
여러 그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들 같은 경우에도 커피를 전혀 모르고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뭐 카페를 차리는데 바리스타 자격증을 필수로 갖고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 그렇죠. 뭐 사실 뭐 김치찌개 전문점을 차리는데 반드시 뭐 요리사 자격증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 그치.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뭐 그 요리에 대한 어떤 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깨우치고서 하는 거랑 그렇지 않고 기계적으로 그냥 버튼 눌러서 커피 추출하는 거랑은 그냥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자판기 그냥 눌러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교육은 좀 있어서 해야 진짜 이 커피의 맛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기 스스로 자기 개성에 맞는, 그리고 우리만의 특징인 우리 매장만의 특징인 이런 커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자격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격증이 필요한 거보다는 어쨌든 커피에 관한 공부를 어느 정도 좀 하고 준비를 해서 작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자격증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죠. 이제 커피 마시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취미생활로 그냥 아침에 뭐 그냥 커피 한 잔 먹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조금 더 전문적으로. 그렇지. 업을 하는 거면 그렇게 해야지. 적어도 뭐 그렇지 않을까? 모든 일반인들이 아니 저 정도면은 우리 집에서 내가 끓여 먹는 커피보다 내가 집에서 끓여 먹는 커피가 더 맛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뭐 경쟁력이 없는 거잖아, 사실. 그렇죠. 자, 오늘은 테이크아웃 잔에다 드릴게요. 야, 이 코로나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큰일이다. 형이 저 연락처가 어디 있지? 내 연락처? 전화가. 내 연락처는 따로 없지. 내 명함을 줄까? 아 진짜 깔끔하다 여기. 자. 아 이게 형 저기 아니 커리어 아니야 이게. 커피 교실. 지난번에 먹었던 거하고는 또 다른 느낌의 커피라. 마시면 되는 거죠. 이 커피를 먹으면서 그때랑 확실히 다르네. 복숭아 즙 같은 느낌? 복숭아즙. 복숭아 즙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자꾸 복숭아를 찾으라고 하면은 슬프겠지? 홍시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홍시 맛을 찾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근데 이제 커피 맛을 얘기를 할 때 보통 그런 느낌에, 그러니까 뭐 그런 과즙이나 이런 부분들의 느낌을 그냥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커피 맛을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조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어쨌든 뭐 감성이 물론 다르니까, 물론 뭐 전문적으로 좀 공부한 사람들은 복합적으로 이제 표준화를 하지. 이 맛은 이런 느낌이 나는 것을 우리는 뭐 복숭아의 느낌으로 얘기를 합시다. 뭐 이런 식의 약간 표준화 과정을 계속 가는 과정이라고 좀 보면 돼. 커피 맛을 뭐 잘 본다 못 본다 그것이 일단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어쨌든 나는 커피는 약간 아직까지도 감성의 음료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재밌네. 맛이 새콤하고 쌉싸름하고 고소하고 이게. 이 로스터는 강릉에 있는 지인이 보내준 커피인데 말 그대로 이제 이 프로파일이 적혀 있어. 이 커피에서는 이러한 느낌들을 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스민, 복숭아,
열대 과일 주스, 얼그레이, 캐러멜 이렇게 나는데 너가 얘기한 약간 조금 상큼하다라는 그런 느낌은 이제 한 열대 과일 느낌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해주면 좋겠고, 그러니까 좀 무슨 뭐 쌉쌀하다 이런 느낌은 좀 후반부에 가는 뭐 초콜릿이나 캐러멜 계열 뭐 이쪽 부분으로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또 되게 또 새로운 품종이야. 나도 경험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그런 새로운 품종이라 너도 한번 먹어보라고 준 거지. 만약 매장에 오는 손님들은 그냥 우리는 그냥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주문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특별하게 맛이 뭐 더 새콤한 게 더 강하고 뭐 고소한 게 더 강하고 이런 맛을 맞춘 제작을 해서 형이 또 커피를 제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물론 이제 커피를 조금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 어느 커피이면서 어떤 느낌이 나는 커피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렇지 않은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러니까 메뉴를 모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건 내 생각이야. 우리나라에서 아메리카노가 엄청 많이 팔리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메리카노를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는 뭐 내 생각이지만 커피에 대한 메뉴를 많이 모르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메뉴, 그리고 뭐 심지어는 그것도 있잖아. 노래로도 막 부르고 하는 거니까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라는 메뉴가 있나 보구나 라고 해가지고 그냥 시키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사실 나 학창 시절까지만 해도 이 블랙커피 같은 거 먹는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되게 좀 한정적인 사람들, 뭔가 좀 있어 보이려고 하는. 근데 커피는 일단 뭐 달달해야 한다. 우리 어쨌든 그 믹스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뭐 커피를 원하면서도 그런 커피가 어떤 메뉴를 시켜야만 그런 맛이 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은근히 되게 많다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제 가끔 이게 오는 손님들이 이렇게 보면은 남녀 커플이 오는데,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하고 이제 카페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메뉴 같은 거 이렇게 잘 아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친구들도 의외로 많아. 카페 메뉴에 대해서. 이제 둘이 같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뭐 먹을 거야? 가만히 있어. 그래서 메뉴를 보면서 뭐가 좋을까? 이러면 이제 남자는 메뉴를 고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여성분이 저는 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이어트나 뭐 이런 목적이 있으니까 저는 그냥 뭐 설탕 같은 거 들어가지 않은 아메리카노를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남자분들은 이제 잘 모르니까 나도 그거 먹을래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먹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래서 내가 예전에 이제 커피 교실 조그맣게 이제 여기에서 하면서 그런 메뉴에 관해서 일단 먼저 많은 얘기를 했지. 많은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메뉴 시키는 거에 일단 좀 자신감이 생겼대. 뭐 지금은 뭐 카페 문화가 조금 많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때처럼 이렇게 뭐 아직 카페 뭐 메뉴가 어떻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이 좀 많은데, 아니 모르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뭐 요즘은 이제 핸드드립 같은 경우를 이제 주문하시는 손님들이 그냥 어떤 특정한 원두나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니까 저 그냥 핸드드립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 핸드드립 주세요. 그러면은 드립커피의 느낌은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핸드드립커피를 주문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주문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핸드드립으로 주세요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매장에 가서는 저희는 이런 원도 있고 저런 원도 있고 이런 원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는 사람들이야 그럼 이걸로 먹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를 시켜가지고 내가 머리가 아플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애로점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주문을 받을 때 그냥 얘기를 해. 일단은 어떤 뉘앙스를 좋아하십니까? 일단은 크게 두면은 신맛이 조금 강조되면서 과즙의 그런 신맛을 강조되는 그런 커피가 있고요, 아니면 다크하고 고소한 그런 쌉쌀한 느낌의 그런 커피 두 종류가 있는데, 일단 어떤 것들을 원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말씀을 하면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또 원두가 각각의 다 등급이 있잖아. 또 가격 차이도 또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이쪽 이 부분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 이런 원두를 추천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이제 정말 장사 속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꼭 판매를 하기 위해서 내가 추천을 하는 건 아니고,
핸드드립 커피를 처음에 먹었을 때 그 핸드드립 커피를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 커피에 대해서 선입견이 생기면 나는 문제라고 생각해. 그러면 두 분도 먹었더니 되게 구려. 그럼 앞으로 핸드드립이라는 커피는 찾질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좋은 인상, 좋은 이미지 이 부분들을 좀 남기기 위해서 이제 일반인 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노멀한 커피들. 그렇지만 등급은 꽤 높은 그런 커피들을 가끔은 이제 추천을 해주지. 그리고 이제 약간 좀 유니크한 거 찾으시는 분들이 좀 있어. 많이 이제 커피를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되게 이제 유니크한 맛, 딱 먹으면 이게 계피 사탕을 무른 듯한 그런 향이 팡 터지는 뭐 그런 유니크한 그런 것들도 좀 드리기도 하고 그러지. 신기하네. 그래서 커피를 너무 어렵게 접근할 필요는 없어. 너무 어렵게 접근할 필요 없어. 어차피 뭐 기호식품이니까 자기가 느끼는 그대로 그냥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이제 이게 뭔가 이제 지식화돼가지고 내가 이거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엄청난 뭐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것처럼 와인도 마찬가지잖아. 와인도 모르는 사람들이 먹으면 그냥 일반 술이잖아. 근데 뭐 그 와인을 느끼면서 뭐 품종과 뭐 여러 가지를 다 느끼면서 먹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게 그들만이 또 즐기는 방식인 거고 와인도 어차피 술이야라고 해서 술처럼 마시는 것도 그걸 욕할 필요는 없어. 그렇게 즐기는 방식이니까 커피도 마찬가지거든. 커피를 나는 이렇게 먹는데 쟤는 왜 커피를 저렇게 마셔? 이렇게 마시면 안 되는 건데 사실 그런 룰은 사람이 정하는 거잖아. 자기 스스로가 뭐 취향껏 먹는 건 어쨌든 기호식품인데 그런 게 제일 중요하지. 그렇게 먹어. 야, 그러니까 형 여기 오면은 이제 단순하게 그냥 쓰맛만 나는 단순한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이제 본인이 취향에 따라서 또는 이 맛이 되게 궁금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렇지. 근데 커피에 여러 가지 뉘앙스를 조금 원하면 나는 핸드드립 커피를 먹으라고 좀 추천을 해주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일반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원두를 아메리카노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에스프레소를 뽑아가지고 그걸 이제 희석해서 먹는 것이 이제 아메리카노니까 그 에스프레소용으로 사용되는 원두를 또 여러 가지 종류를 사용하는 카페들도 있어. 나는 이제 이 동네에서 내가 최초로 일단 기본적으로 2가지 브랜드를 계속 사용을 했었거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오시는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기하지. 저 무슨 맛 아메리카노 주세요라고 딱딱딱딱 얘기를 하지. 자주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일반 카페처럼 해서 아메리카노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 원두가 2종류가 있는데 어떤 맛으로 드릴까요? 그러니까 아메리카노가 맛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시는 모르지, 분들도 그건 있는 사람들이 거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럴 때는 이제 설명을 해줘야지. 이제 그 맛도 중요하고 뭐 추출도 중요하고는 하지만 그때 절대 뭐 이런 부분을 모른다고 해서 내가 주눅을 들 필요도 없고 그렇죠. 내가 뭐 이렇게 소심하게 할 필요 없고 그냥 당당하게 물어보면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단순하게 커피만 만들어주는 사람이 아니야. 커피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고 뭐 이런 부분까지도 다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 업무를 하는 것이 다 바리스타인데 그러면 그거를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원하시는 거 말씀하세요. 그리고 커피만 내려주는 건 바리스타가 아닌 거지. 그렇죠. 형 뭐 제가 구독자가 21명밖에 안 됐지만 만약에 제 이름 대고 여기 방문하거나 커피 주문하면은 좀 뭐 혜택이 있나요? 혜택? 네. 뭐 동현쌤 블로그 블로그 아니 유튜브구나. 동현쌤 유튜브 보고 찾아왔는데요. 네. 그러면은 내가 뭐 한 잔씩은 다른 맛으로 나는 만약에 A라는 커피를 시켰어. 네. 그러면 A라는 커피를 먼저 드리고 그러면 이런 커피도 있는데 한번 드셔보세요라고 줄 그거 수는 괜찮네. 있지. 그 정도 줄 수는 있지. 아이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동현이 이름 팔았는데. 형 마지막으로 홍보 한번 하세요. 무슨 여기 홍보? 휘경점 커피며 많이 방문해 주세요. 코로나로 많이 힘들지만 자주 와서 그래도 커피를 자주 와서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편하게 빨리 매장 내에서 커피를 먹는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다들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네.